현재는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일종의 모순이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은 모순입니다. 네, 이러한 모순 속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금리 상승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면은 그 결과는 결국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역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에 디플레가 나타난다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폭락합니다.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란 것은 경제의 저승사자와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린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에는 디플레가 유발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어리석게도 미국 연준이라든가 한은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오판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뭐 주가는 1000포인트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폭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철을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 연준 위원이 있는데, 지금 뭐 애틀랜타라고는 연준 총재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경제가 0.75%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견딜 수 있다고 하는 이 오판을 하고 있죠. 오판. 이 오판이란 것은 잘못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체 없이 3%까지 가능하다. 금리를, 기준금리를. 이게 안 됩니다. 자, 제가 참 방송에서 누차 언급해 드렸죠. 미국 경제는 2% 이상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이 미국 때문에, 연준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재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을 기준금리가 2%, 미국 경제는 2%. 자, 그러면 한국은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최고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2.5% 이상 올리게 되면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일본에서 한번 겪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서는 각종 규제를 놨었죠. 부동산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 잘못된 판단이었죠. 자, 이 이후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디플레입니다. 디플레이션. 자, 이 디플레를 처음으로 맞았는데, 자, 이것이 몇 년 갔습니까? 30년 갔습니다. 30년. 이 30년 동안 모든 경제는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폭락했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가 보시면은, 뭐, 지금, 몇천 포인트입니까? 5천 포인트였습니까? 3천 포인트에서 3만 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를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재화 상품들은 그래서 백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000원이야 1,000원.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고용시장, 소비시장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는 시장이 바로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과 같은 우리가 지금 물가 상승이죠. 경기가 침체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기 침체 플러스 무엇이 나타납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이 현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 자, 신자유주의를 70년대 주장했던 사람이 하이에크입니다. 이 하이에크가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정부에서 규제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금리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보시면은 지금 뭐 반년 만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으로 돌아선다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루 일찍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거 저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SG증권에서 이거를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급격한 디플레이로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오일 쇼크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장난을 쳤죠. 금리 상승을 했죠. 자, 이 금리 문제는 지금 오일 쇼크라는 이 문제는 금리와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에 올라가는 지금 2020년도입니다. 2022년도. 지금 이 문제는 오일 쇼크가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쟁이죠. 금리의 문제와 상관이 없죠. 자,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가지고 또 올리게 되는 이 문제,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미국은 10년간 구조조정 시기에 빠졌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구조조정 시기에 빠졌어요. 일본은 30년 갔습니다. 디플레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똑같이 이런 패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난질을 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잘못 적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네,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물가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못 올라갑니다. 왜? 구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소비,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물가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이 문제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과도한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경제적인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나타났던 거고 지금의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공급망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것은 금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물가 상승이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 그리고 외부 효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구매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물가도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날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금리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지금 FRB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국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민간 기업입니다. 사기업.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태인들이죠. 네, 자산을 일부러 폭락을 시키기 위해서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금 금리 인상을 가지고 네, 지금 세계 경제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경기 침체가 지금 이제 디플레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경기 침체와 이제 물가 하락 이런 디플레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서 가장 먼저 시그널을 보는 게 무엇입니까? 네,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초강세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1유로가 1달러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언제입니까? 좀 외환위기 때죠. 외환위기 때 이런 현상이 있었죠. 네, 그래서 달러 초강세. 우리는 2,000원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게 됐는데 모든 것이 그냥 네, 실업자가 하루에 기업들 네, 부도가 200개씩 났습니다. 200개, 300개.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만큼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겁니다. 예, 금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디플레이션을 용인한다, 물가 하나 잡으려고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자, 디플레가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 무엇입니까? 달러 초강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지금 이제 전 세계 이거는 지금 달러의 강세는 지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환율이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로, 엔화 가치도 뚝뚝. 네, 결정적으로 디플레가 지금 전조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의 금리 인상을 모든 국가의 금리 인상을 다 금지시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디램입니다. 디램 가격. 삼성전자의 지금 반도체 가격. 자, 반도체 가격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 이것은 경기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경기 순환 종목이라 합니다. 경기 순환 종목. 경기가 좋아질 때만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네, 경기 순환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디램 가격이 항상 이렇게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기 순환주 혹은 전환형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환형 기업. 예, 전환형 기업이란 얘기가 무엇이죠? 전환을 하죠. 언제 전환을 합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만 전환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대로 그냥 다 때려박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디램 가격이 매출이 하락세를 보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디플레에 대한 전조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디램, 그 다음에 뭐 달러 마찬가지지만 네,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먼저 구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쌀값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쌀을 먹지 않으면은 네, 살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죠, 이거는. 네, 사람들이 먹는 주식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폭락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공급 과잉의 문제도 있지만 네, 저는 이 문제도 디플레의 전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죠. 의식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 지금 주택이죠. 주택도 마찬가지고 일부 보시면은 양극화 중에서 대부분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고 강남도 지금 뭐 꺾여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뭐냐? 의식주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보셨죠. 디램 가격 그리고 달러 초강세.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다시 지금 코로나가 확산기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판을 하고 있다. 만약에 연준, 미국의 연준이죠. FRB하고 하는 한국은행에서 자, 이 문제를 금리라는 문제로, 금리 상승이라는 문제로 해결을 한다는 이 오판을 하게 된다면은 결정적인 이 모순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러면은 이것은 전 세계 경제의 재앙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디플레, 디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지금 금리를 동결을 시키고 낮춰야 됩니다. 지금 금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물가가 계속 연관시키는데 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한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이러한 현상이지 이것이 경제의 구조적인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구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서 금리 인상, 이 수요 견인에 의한 금리가 아니죠. 수요 견인에 의한 물가 상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앞으로. 자,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고 이 재앙이 디플레로 나타나게 되고 이 디플레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경제에 무엇이 되죠? 저승사자가 됩니다. 저승사자. 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폭락합니다. 네, 이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지만 디플레이션은 절대 일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제 주체들 그리고 뭐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산은도 더 이상 전 세계인들을 볼모로 장난을 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부터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